1986년 마들렌 자매는 좀 색다른 어조로 성탄 편지를 쓴다. 내 책상 위에는 자매들에게 써서 보낼 편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편지는 자매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내 마음에 간직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쓰고 싶은 말은 끝도 없지만 이미 많이 쓰기도 했지요.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성탄 편지를 40번도 넘게 써 보냈으니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은 올 성탄 편지가 마지막이 되거나 유언과도 같기에 질책이나 후회, 무겁거나 슬프게 하기보다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를리 형제가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길로 예수님의 발자취에 자매들의 발을 놓으며 평화로이 걸을 수 있도록 이 편지가 자매들에게 더 큰 용기와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이 갑자기 내 편지의 방향을 잡아주네요. 유일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고통과 기쁨으로 정철된 이 길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편지를 끝내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있는 아픈 자매들에게 나의 온 애정을 다하여 자매들과 함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자매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기쁨은 고통과 함께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과 상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매들도 있지요. 그날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더욱더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온유하고 자비롭기만 합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입니다. 1987년 10월 1일 의회 6번째 총회에서 남아프리카 국적의 아이리스 메리 자매가 총책임자로 선출됩니다. 이 책임직을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깔라 자매에게 아이리스 메리 자매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 나는 의회에서 모든 민족들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았기에 입회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마들렌 자매에게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다양한 기질이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의회의 삶의 방식에 결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 역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방향으로 계속 일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로잡은 또 다른 하나는 총회는 물론이고 대륙 모임이나 다른 여러 모임에서 작은 자매들은 처음 만나도 금방 자매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나 혼자가 아닌 자매들 모두가 함께하는 우애라면 기쁘게 이 책임직을 받아들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우애가 더욱 국제화가 되었음을 잘 드러내는 이 선거에 무척 흡족해야 한다. 1988년 4월 26일 마들렌 자매의 90세 생일을 맞는 트레퐁타는 축제 분위기이다. 각기 계층에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고 전야제는 모든 자매들이 나이별로 그룹을 지어 우애를 위한 마들렌 자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마들렌 자매가 모두에게 말한다. 자매들이 방금 한 모든 말들에 대해 나 자신은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매들도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수련 시기부터 우애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린 아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의 모습으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어서 비오 12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드 프로방세르 주교님, 바염 신부님의 지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인다. 우애의 초창기부터 나를 도와준 자매들을 잊지 마십시오. 잔네 자매가 옆에 없었더라면 나는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매는 침착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직을 사임하고자 했을 때 너그러이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매와 40년을 함께 했지만 의를 상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다투기는 했지만 15분 아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늘 다시 화해했어요. 나를 믿어준 자매들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터무니없이 보이는 내 행동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세계 일주 동안 여러 번 자매 한 명을 어느 수도 공동체에 남겨놓고 예비자를 한 명이라도 찾게 되면 집을 구해 위의 집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책임자들에게 계속 이런 신뢰심을 지니십시오. 신뢰하면서 이루어낸 이 모든 것을 자매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신뢰하면서 자매들은 앞으로 나아갔으며 곤란 속에서도 행복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988년 러시아 정교회는 1000년을 기념한다. 마들렌 자매는 정교회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려고 쇠약한 몸으로 길을 떠나 모스크바에서 절친한 친구 알렉산더 맨 신부님을 만난다. 신부님은 경찰이 심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젊은 신앙인 그룹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행에 지친 마들렌 자매는 티베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진다. 테레사 완 자매는 나를 치료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 쏟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떠나고 싶은 내 고집을 꺾고 자매가 하는 대로 내어 맡깁니다. 그렇지만 오후에는 잔네 자매에게 내가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예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내 소망일 뿐입니다. 사실 살아갈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9월 17일 마침내 마들렌 자매는 로마로 돌아오지만 여행 동안 줄곧 에드랑필랑 안에 누워 있어야 했다. 몇 주간 동안 휠체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바욤 신부님께 쓴다. 우리 교구장이신 리바 주교님께서 내 방에 성체를 모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이런 허락을 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7번째 책을 시작했습니다.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천국을 기다리는지 아신다면 주님께서는 내게 많은 빛과 기쁨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문이 이콘 뒤에 성체를 모신 이 작은 방에 마들렌 자매가 꿈꾸던 테바이드가 된다. 자매는 바욤 신부님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내 기도의 방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삽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성체를 앞에 모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구유, 온 세상의 성모상, 그리고 샤를리 형제의 사진을 두었습니다. 방 뒤쪽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터라서 아주 고요합니다. 기도의 방은 회의실과 인접해 있고 성당과는 확성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테바이드에 머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마들렌 자매는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민감하다. 1989년에는 동구권 나라들이 여러 면에서 개방되는 기쁨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인 사건도 있다. 10년간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한 나라는 분열의 위기에 휩쓸린다. 레바논의 전투는 계속되고 주민들은 끊임없는 폭격에 지쳐버린다. 북경의 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고 마들렌 자매는 감동적으로 지켜본다. 그러나 1989년 6월 4일 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들어와 무장도 하지 않은 학생들과 군중들을 공격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때 희망은 여지없이 부서진다. 마들렌 자매는 갈수록 쇠약해지지만 그래도 예년처럼 5월에 길을 떠날 계획을 하며 작은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쓴다. 여러 자매들이 내 나이에 이런 건강 상태로 그 많은 여행을 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 프로방스르 주교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셨고 며칠 전에는 바욤 신부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처럼 더욱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여행은 이제껏 없었다고 봅니다.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여행에 자매를 동반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매가 신체적으로 힘이 없고 약할수록 주님의 손길이 더욱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의 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니 그분이 바라는 것 이외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힘에 자매의 약함을 내어 맡기는 그 자체가 작은 자매들의 우애에 남겨줄 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드 프로방스르 주교님도 자매와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뚜알 필랑은 자위의 바람을 불고 있는 폴란드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길을 떠난다. 폴란드에서 작은 자매들은 수도자로서의 자신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소련 역시 개방적인 분위기다. 모스크바에서 마들렌 자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련 친구들의 집에 머물 수 있었다. 거기에서 알렉산더 맨 신부님을 만나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자매들은 우리가 불행했을 때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자매들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인 교회의 재건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힘이 더 많이 필요한 지금 자매들의 방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며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국경 위로 날아다니는 영적 존재처럼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마들렌 자매는 모스크바 오렐의 작은 교회, 키예브의 정교회 수녀님들 등 무엇보다 정교회 친구들을 다시 두루 만난다. 작별 인사라고 느꼈을까? 마들렌 자매는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한다. 오늘 저녁 지체 없이 소련을 떠나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마지막 하루를 더 늘리고 싶어요. 1989년은 우회의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작은 자매들은 60여 국적의 1,300명 정도이고 전 세계 295곳에 우회의 집이 있다. 9월에 마들렌 자매는 TV에서 이 기념일을 축하한다. 많은 자매들에게 둘러싸일 때마다 자매는 힘이 넘치는 듯하다. 축일 저녁에 마들렌 자매는 초창기 자매들과 함께 연극을 한다. 각 자매가 우애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와 도착할 때의 장면을 재현한다. 마들렌 자매는 자기의 역할을 멋지게 소화하여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 이튿날 마들렌 자매는 에뚜랑 필랑을 타고 로마로 떠난다. 도중에 옛 사하라 교구장이셨던 메르시의 주교님을 찾아뵙는다. 주교님도 이제는 많이 연로하시다. 두 분 다 재회의 기쁨과 감동으로 마음이 벅차다. 주교님이 마들렌 자매에게 하늘에서 다시 봅시다 하시자 마들렌 자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한다. 몇 시간 후 마들렌 자매는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넘어진다. 자매들은 마들렌 자매의 통증이 심한 것을 보며 골절상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길을 재촉하여 가까스로 트레퐁탄에 도착한다. 생각했던 대로 대퇴골이 골절이다. 진찰하신 의사 선생님은 자매의 나이와 건강 상태상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매의 다리를 한 달간 고정시켜 놓았다.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고통의 길이 자매의 앞에 놓여 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다. 극히 쇠약한 상태에서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들렌 자매는 편지 몇 통을 써보려 애썼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10월 15일 자매는 96세 되는 절친한 친구인 드빌라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를 받아쓰게 한다. 신부님의 안부를 묻고 자매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요 며칠 사이 하늘의 문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끝을 맺지 못한다. 11월 5일 저녁 마들렌 자매에게 임종의 고통이 시작된다. 가까이 있는 자매들이 마들렌 자매를 에워싸자 자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계속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다.
자매들이 여러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마들렌 자매가 찾던 사람은 툴루주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친구였다. 마침 그 친구가 마들렌 자매를 다시 볼 희망으로 막 도착한다. 마들렌 자매에게 가족이란 작은 자매들만이 아니다. 11월 6일 하루 동안 자매는 나의 하느님, 이렇게 오래 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자매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다. 이날 저녁 자매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주님 곁으로 떠난다. 바로 그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복자 바실리오 대성당의 종들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울려 퍼진다. 그 다음 날부터 자매 곁에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작은 자매들도 돌아가며 밤낮으로 기도한다. 자매가 누워있는 작은 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롭고 온화한 기운이 감돈다. 1989년 11월 10일 바이옴 신부님과 여러 나라의 대륙에서 온 80여 명의 사제들이 함께 장례 미사를 봉헌한다. 성당이 너무 좋아서 트레퐁턴 한가운데 있는 마당에서 미사를 거행한다. 사막을 연상하는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마들렌 자매의 관을 놓았다. 사방에서 모여온 300여 명의 자매들이 관 주위에 둘러섰다. 교황님께서는 말틴 추기경을 데리러 보내시고 위의 친구들인 간티인, 에치가라니, 실베스트리니 추기경과 바올리 6세 교황님의 개인 비서였던 돈 마키 신부님도 함께 하신다.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 디미트리오 1세의 대리인과 알렉산더 맨 신부님도 기적처럼 참석하신다. 신부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전날 로마에 도착했으며 더구나 소련에서 처음으로 출국하셨다. 조문객 중에 태자의 형제들과 그랑상 수녀님들, 많은 평신도들이 있다. 강론이 끝날 즈음 바이옴 신부님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들렌 자매가 떠났으니 자매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없었던 말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매가 온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주교들,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 평신도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의 자매로부터 받은 것은 보편적 사랑의 빛과 단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진정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렌 자매가 교회 일치를 위해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매의 겸손한 마음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각 사람 안에 있는 장점과 진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자매를 교회 일치를 위해 특별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매가 이루어낸 교회 일치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드러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감동적인 하루를 보내고 자매들은 아이리시 메리 자매 주위에 모여 자매의 말을 듣는다. 마들렌 자매의 한평생은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린 삶이었고 거기에 원천을 둔 평범한 삶이었다고 봅니다. 자매는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초자연적이니 자연적이니 따질 필요조차 없는 평범한 삶이었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들렌 자매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점이 특별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찾는 이 삶은 저절로 관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자매는 신앙과 겸손의 여인이었고 이 두 모습은 함께 가지요. 그러면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갖 결점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마들렌 자매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신비로운 일치인지 바로 1989년 11월 10일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의 국경이 열린다. 마들렌 자매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증언들이 트레퐁탄에 밀려들었다. 감동적인 그 증언들은 하나같이 자매의 삶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빛이었고 하느님 자의 표징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었고
또 흩어진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자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이었다.